자, 이제 146페이지에 거기 도시계획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도시계획 등이라는 단어 있죠? 그 위에다가 그 고상철 등이라고 쓰세요. 위에다가 고상철 등. 거기 146페이지에 맨 위에 1번에 도시계획 등 써있죠? 그 등에다 고상철 등 해놓고 등 여기 이렇게 두 개 빼. 장동건 원빈 이렇게 써있어요. 이게 뭐 뜻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얼짱 3인방을 줄여서 고상철 등이라고 그래요. 알고 있죠? 고상철, 장동건, 원빈 얼짱 3인방 줄여서 저렇게 쓰는 거야. 그럼 도시계획 등이란 뜻이 뭐예요? 도시계획하고 기타 계획들을 통합해서 부를 때 도시계획 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뜻인지 알겠죠? 네. 제일 중요한 거 이거 꼭 외워야 돼. 예. 고상철 등은 뭐라고? 장동건하고 뭐? 원빈. 셋 중에 누가 대표자죠? 그러니까 고상철 등이라고 그래. 재수 없어도 쓰라고. 예. 재수 없어요. 아마 이거 안 쓰신 분들은 힘들 거야. 쓰신 분들은 100% 합격이에요. 늦었어, 쓰지 마. 아까 썼어요. 지금 썼던 분은 거의 다 합격하실 거니까 예. 재수 없어도. 그래 합격하실 거예요. 100%. 자, 거기 이제 광역도시계획부터 나오는데 얘를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어떤 절차를 갖고 이게 만들어졌냐 그거에 대한 설명하려는 거예요. 외우는 거는 이해가 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얘는 암기를 해야지만 이해가 되는 것들은 암기부터 하는 거고 이해한 다음에 외워야 될 것들은 이해되면 암기는 자동으로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제가 선생님이 알아서 할 거니까 앉아만 있어. 눈만 뜨고 대답하시면 대답하고 눈은 뜨고 있어야 돼. 예. 이렇게 해도 대답 없어. 뜨고 있어요. 뜨고 있어. 예, 두 개 도시 묶었죠. A시란 도시랑 B시란 도시 두 개를 묶었던 거 아까 뭐라 불렀냐면 광역계획권. 광역계획권의 방향 잡는 계획을 광역도시계획. 그럼 얘는 절차가 계획을 수립을 한 다음에 수립하고 나서 윗사람한테 이대로 가도 됩니까? 라는 승인 절차를 두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이 두 개를 연결시키려고 그러는데 도로 가는데 저걸 2차선으로 할 건지 4차선으로 할 건지는 인구 유동 확인 다 해봐야 되죠. 그래서 인구, 경제, 사회, 문화 여러 가지 알아보는 거 아까 뭐라고 그랬지? 기초조사 냈지. 기초조사를 한 다음에 이거 들어오면 혹시 화장장 들어오면은 띠두를 거 맞죠? 왜 하필 서울에 들어가? 저 옆에 있는 의정부로 가? 이럴 수 있잖아. 그 의정부 사람들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게 님비 현상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떤 정도의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지 대신에 이 시설이 들어가면 우리가 혜택을 주겠다 이러는 게 나와야죠. 예를 들어서 화장장을 설치하면 그 주변에 공원을 만들어주고 지역자치단체에서 개발사업을 진행해주겠다. 전철을 연결해주겠다. 뭔가 꼬시는 게 있어야 그래? 그러면 설치해도 좋은데 우리 시민들은 공짜로 쓰게 해주고 다른 주소지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뭐 얼마씩 받아라. 뭐 이런 것들을 둬야죠. 그래야 그 시민들이 이해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려면 사전에 의견 들어봐야 되니까 공청회라는 거 해요. 공청회. 멍청회? 공청회. 근데 이때 안 오니까 아까 어디 자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에 수립이 되면 의견 청취했죠. 아까 그러는데 협심. 의협심이니까 수립권자가 윗사람한테 보내면 이 사람이 뭐부터 하고요? 협의가 끝나야 심의하고 나서 승인한 내용대로 공고해서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라고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이 절차로 가는데 이 도시군 기본계획도 한 개의 도시의 기본 방향 잡는 거니까 야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 얘도 기본 방향 잡는 거니까 비구속적 계획이라고 해요. 나랑 관련성이 없어서 얘도 수립해서 뭐 하는 절차로? 승인하는 절차로 가요. 수립해서 승인하는 절차로 갈 건데 그럼 얘는 절차가 달라야 돼요? 계획인데 똑같아야 돼? 똑같아야지. 그럼 이 A시라는 도시 이게 평택이다. 평택시는 경기도 서남부에 있는 교통 요충지예요. 그러면 물건들을 이송하는데 좋아지는 거죠. 그럼 거기다가는 사람들을 갖다가 일을 시키면 산업을 형성하면 경제가 좀 빨리빨리 발전할 거 아니냐. 얘는 경제 신도시로 만들겠대. 그럼 거기도 인구, 경제, 사회, 문화 뭐 해봐야겠네? 기초조사. 기초조사하고 주민 의견 들어봐야죠. 그 멍청해? 공청회. 안 오니까 어디 의견 듣고? 지방에. 수립해서 보내면 뭐부터 하고요? 협의가 끝나면 심의가 돼서 끝나야 도장을 찍어줘요. 그 다음에 공고해서 끝내라 해서 알려주면 된다. 이 절차인데 이 기본계획을 보고서 집행하는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인데 얘는 집행계획이라서 수립이란 말도 같이 쓰긴 하는데 야 좀 구분을 짓자. 얘는 수립이란 말 쓰지 말고
입안을 해서 사람들한테 안을 세워서 이 사람한테 결정 신청해서 결정이 돼서 고시가 되면 이때부터 진행해라. 그럼 뭘 그려줘야 되냐면 결정된 내용을 그림으로 확인시켜 줘야 돼요. 지정되면 고시한 때 이때 효력이 발생하게끔 하겠다 이렇게 해놨어요. 절차는 똑같은데 표현만 약간 다르게 한 거야 이게. 승인했다, 도장 찍었다, 결정했다, 도장 찍었다예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도로를 설치할 건데 2차선으로 할 거냐? 이거 당연히 무슨 조사 해야 되고. 근데 얘는 집행하다 보니까 토지 적성이 도로랑 안 맞아서 집안이 연약한 구간이면 돌려서 아까 다른 데 해야 된댔잖아. 그럼 얘는 추가로 토지 적성 평가라는 걸 해봐야 되고요. 재해가 일어났을 때 이게 견딜 수 있는지 재해 취약성 검토도 해야 돼요. 그리고 해당 주변을 개발을 하는 바람에 환경에 파괴되는 환경성 검토라는 것도 추가로 해야 되는데 이거는 방향 잡을 때보다는 집행할 때 꼭 해줘야 되는 거다라고 해서 추가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민 의견을 들을 때 이건 나랑 관련 있는 거죠. 내 땅에 도로가 들어오고 내 땅이 개발 제한 구역이 되고 내 땅이 용도지가 바뀌는 거니까 들어보는 공청회가 아니라 와서 봐. 주민들한테 공람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공청회라는 표현이 뭐로만 바뀌냐면 주민 공람으로만 바뀌어요. 그리고 이때 공람하러 다 안 오니까 어디 의회? 지방의 의견 들어서 이 안을 세운 거를 결정 신청해달라고 도장 찍기 전에 다른 행정기관장과 뭐 한 후에 협의. 그 다음에 뭐예요? 심의 거쳐서 결정이 되면 이대로 집행해서 가라. 이 순서대로 가겠다는 걸 법에서 절차라고 해서 여기 절차를 안 거치면은 안 돼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짜버리면 나중에 문제 생길까봐 다듬다가 이 절차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걸 외울 필요 없고요. 여기 공청회인데 나랑 관련 있는 계획은 공청회가 아니라 와서 보라고 뭐 한대? 공람. 시험장 가면 얘를 공청회로 바꿔놓겠네. 추가되는 게 여기인데 이걸 여기다 갖다 놓으면 틀린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니까 기본적인 개념 잡고 외워야 될 거 제가 이거 외우세요 하면 그거 외우면 돼요. 예. 근데 이걸 하고 난 다음에 집에 가면 뭐 절차를 했으니까 복잡한 거야. 화살표 나오면 싫어하잖아요. 일단 화살표는 이제 싫은 거야. 내 머릿속에 화살표는 싫은데 어쩔 수 없어. 법에서는 이 절차를 거치라 했으니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당연히 뭐부터 하고? 기초조사. 그 다음에 아까 의심협의회 협의심이에요. 그럼 의견 청취하고 협의 10위권인데 의견 청취가 주민 공청회겠고 공람이 있었다. 구속력이 들어간 나랑 관련 있는 거는 와서 보라고? 공람. 안 들어가는 방향 잡는 거는 공청회. 근데 협의 심의는 똑같고 결정이나 승인이 되면 효력이 있을 때는 고시에서 지정되면 그려주면 그때부터 효력 발생하게 하겠다. 이 효력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결정한 내용에 대해 이의 제기할 수 있어야죠. 근데 얘는 승인하고 넘어간 거라 나랑 관련이 없어서 비구속이라고 해요. 관련성이 없으니까 행정쟁송 이런 거 제기할 수가 없다. 야. 그럼 시험 문제 지문 하나 보여줄게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일반 국민에게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다. 틀렸죠? 방향 잡는 거니까 나랑 관련이 없어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왜 외우고 있어? 방향 잡는 거니까 안 하겠지. 이렇게 해야죠. 이해 안 됐어. 다시요. 도시군 관리 계획은 나랑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럼 얘는 결정이 되면 이의가 있으면 행정쟁송 제기할 수 있다. 맞잖아요. 그 정도의 수준 문제가 나오는 게 계획인데 요 광역도시계획 보시면 맨 앞에 무슨 조사 써 있을 건데? 기초조사 한 다음에 비구속적 방향 지시하는 거니까 들어는 봐야 되니까 멍청해? 공청회. 이때 안 오니까 어디 의회? 지방의회. 해당 지역 관할하는 자가 뭐 하고요? 수립. 보내면은 그 오른쪽 페이지에 뭐부터 하네요? 협의. 협의가 끝나야 심의하고 나서 승인하고 나면 관련서로 송부해서 공고해라 라고 한대요. 그 절차에 살붙여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얘는 시험 문제 주로 수리권자가 주로 나오기 때문에 수리권자가 파란 색깔로 막 써 있죠. 그거 저랑 같이 이제 내가 찾는 방법 외울 거라고 1월 때부터는.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 2번으로 가보세요. 그럼 얘도 절차가 얘랑 똑같겠죠. 근데 대상 지역이 다른 거예요. 얘는 몇 개 도시 이상을? 2개 도시 이상인데 얘는 1개 도시잖아요. 그 도시니까 잘 잡으세요. 도시가 어디예요? 특, 광, 시, 군. 그럼 누가 짜는 거겠네? 특, 광, 특, 시장, 군수 만 짜는 거예요. 그럼 도시군 관리 계획도 누가 짜겠구나? 특, 광, 특, 시장, 군수만 짜는 건데 이 집행하는 게 국가계획과 관련돼서 중요한 겁니다. 어느 분이 나오셔서 국장이 광역계획 관련되면 도지사가 짤 수도 있다는데 얘는 오로지 그 지역 관할하는 자만 짜야 돼. 방향을 잡을 때는. 그래서 거기 기본계획 성격 볼게요.
147페이지 중간에 큰 2번 찾으셨습니까? 네. 옆 사람이 못 찾으면 가만 내비둬. 그냥 자기 것만 봐. 그 의 및 성격이라고 돼 있죠. 1.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 우리 도시는 이런 도시로 만들 겁니다. 장기적으로 이런 방향 제시할 테니 모든 계획을 다 짜놔야 돼서 종합계획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얘가 나와야 무슨 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관리계획이 나와요.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할 때 지침이 되는 계획으로 방향성 제시하는 계획이다. 그리고 얘는 방향만 제시하니까 나랑 관련이 없어서 구속력이 없다. 네 글자로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서 얘는 나랑 관련 없으니 행정쟁성 이런 거 제기할 수가 없어요. 큰 2번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 그럼 뭐냐? 도시군 기본계획은 앞으로 이 지역에 장기적인 관리계획을 짤 때 지침을 줄 테니 이거 방향만 제시했기 때문에 자체만으로 일반인에 대해 구속력은 갖지 않습니다. 그 지역 관할하는 누구만 짜는 거예요? 특광, 특특, 시장원수가 다음의 정책 방향을 정하겠다 해서 뒤에 1. 그 지역의 특성, 계획, 방향, 목표 이런 거 정해주겠다. 2. 도시의 공간구조, 생활권 설정, 인구 배분 여기서 다 나오니까 앞으로 어느 지역이 개발이 된다는 말이 나오면 기본계획을 검토하셔야 되는 거야. 근데 요즘에 이제 뭐 뉴스 보면은 부동산 쪽 제가 강의 많이 하잖아요. 투자 강의도 하고 개발 강의 하잖아. 근데 그 PD수첩에서 한번 부동산 강사가 뭐 집값을 올렸다고 막 그러잖아요. 부동산 강사가 집값 올렸으면 정책적으로 그 전에 잘하든가, 그죠? 정책을 잘못 짰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판치는 거 아니에요. 예. 판 못 치게 짰으면 되는데 왜 그 책임을 부동산 강사들한테 하는 거예요? 나 열받네. 또 시작합니다. 이제 열받네. 제가 특강할 때 어느 지역을 찍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는 분들인데 다 PD수첩 나온 사람들이 제 제자도 있고 같이 강의했던 분들인데 아파트 뭐 어디가 오를 거다. 오를 거 같으니까 얘기한 거지 자기가 그 집을 사서 올린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은. 근데 마치 그 사람이 데려가서 집을 10명이서 단체로 사니까 집값 올렸다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해놨잖아. 근데 그 사람 그런 사람 절대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제 책임을 우리한테 전가시키면서 뭐 방송에서 온갖 부동산 강사 뭐 패널 뭐 이런 사람들 다 이제 씹으면서 하잖아. 근데 그럼 정책을 제대로 했으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판을 쳐요? 예. 그죠? 근데 그런 거를 믿고 그 TV를 보고 그걸 또 맹신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 같은 사람들 얼마나 나쁜 사람이겠어요. 그죠? 부동산 강사가 집값 올렸으니 저 새끼가 나쁜 새끼야 이럴 거 아니에요. 예. 제가 얼마 전에 네이버에다가 글을 썼는데 그게 일주일 동안 경제 매거진 일주일 동안 1등 했었어요.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요. 예. 집값이 막 안 떨어지고 조정될 것 같은데 폭락하진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사라는 것도 아니고 근데 밑에 댓글이 네 쌍판대기 기억해 두겠어. 뭐 이렇게 쓰고 제가 뭘 느꼈냐면 연예인들이 댓글 보고 자살하는 이유를 알았어요. 댓글 보는데 인신공격을 막 하는 거야. 너는 집을 몇 개나 샀길래 뭐 이러냐. 뭐 이런 식으로 써놓는데 나는 그냥 뭐 어떤 칼럼에 뭐 인터뷰에 대한 답변을 쓴 건데 그걸 마치 내가 조장하는 듯한 걸로 막 몰아가는 거예요. 지금 요즘에. 부동산 강사가 무슨 힘이 있다고 집값을 올려요. 예. 그죠? 어느 지역이 유망합니다. 왜?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에서 어디 개발한다고 나와 있으니까 그쪽 지역이 살기 좋아지면 환경이 좋아지면 집값이 올라갈 거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뜬금없이 내가 저쪽에 땅 샀으니까 올라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예. 자존심이 있지. 예. 그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매도시키는 형태로 가니까 물론 일부는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뒤에서 이제 카페로 통해서 사람들 유입해서 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다수가 그렇지 않은데 글로 몰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학원에 있는 선생님들 그런 분들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녀주세요. 찍어주는 건 아니어도 이거는 괜찮은지 나쁜지는 설명할 수 있잖아. 그걸 가지고 뭐 투기한다는 식으로 투기 세력으로 막 이렇게 몰아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정당하게 뭘로? 기본계획에서 현재 여기가 인구가 50만인데 70만을 만들기 위해서 어디를 시가와 예정 용지로 지정하겠다. 계획이 여기 써 있어요. 2번에 도시공간구조 인구배분계획 써 있잖아. 그럼 이쪽 지역이 그나마 용도 지역이 바뀔 가능성이 있으니 해당 지역 내 아파트나 해당 지역 내 토지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근거 없이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 공원 녹지 경관 토지 이용 개발 여기 있잖아. 이 토지를 이용할 때는 개발할 거고 그럼 이런 지역에 개발하기 위해서는 용도별 주거용지, 상업용지가 얼마 정도 공급이 돼야 된다. 이걸 짜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계획은 되게 중요한 계획인 거예요. 내가 만약에 평택의 땅을 사겠다 그러면 평택시 기본계획상 어디가 중심지고 어디가 부도심이고 어디에 기반시설 설치되고 있고 평택 미군기지가 어디로 가냐 이런 거에 대한 게 다 써 있잖아요.
그거 보고서 이쪽 지역이 만약 토지보다는 저 토지가 더 낫겠다.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얘가 더 상승률이 높을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보고 설명을 하는 거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3번에 수립권자 및 대상지역에서 특광특특시장 군수가 관할구역에 대해 수립을 한다. 내가 관할하는 지역에 대해 수립을 하는데 이게 개발하려고 짜는 거지 보존하려고 짜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가로에 기업 수도권에 속하지 않으면서 광역시하고 경계가 같지 않으면서 인구도 10만 이하면 개발 가능성이 없는 시예요. 굳이 짤 필요가 없으니 얘는 안 짤 수도 있고 니은 관할구역 전부에 광역도시 계획에서 다 짜버렸어. 요 기본계획 짤 때 광역도시 다 짜버리면 또 짤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 예외는 있다. 원칙이 나오고 예외가 나올 거예요. 시험에서는. 그리고 2번은 특광특특시장 군수가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면 관할구역의 일부에 대해 수립하거나 할 때 인접시군의 관할구역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A씨가 도로계획 짜다 보면은 딱 끊기는 게 아니라 이게 연결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B씨의 일부나 전부를 포함할 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B시장 뭘로 짜야 됩니까? B시장하고 뭔 해야지? 그래서 거기 단 협의는 해야 된다. 가로에 사전에 행정기관 협의를 하면 된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4번에 얘는 무슨 성격을 갖고 있냐? 기본계획이. 얘는 방향 제시하는 거니까 우리랑은 관련 없지만 정부기관하고는 관련이 있겠죠. 그럼 국가 내부만 구속해서 내부구속적 계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비구속적 계획으로 행정쟁송은 대상이 되지 않고 효력이 발생한 적이 없으니 실효라는 문제도 안 나온다. 대상지역은 관할, 특광, 특특시군이고 필요하면 인접지역 포함도 가능하고 3번의 특징은 무슨 계획의 상위계획입니다. 관리계획이. 상위계획이다 보니까 문제가 얘 20년 뒤에 미래상을 제시했는데 이번에 짰는데 시간이 지나면 국가정책이 바뀔 수도 있죠. 국가정책이 가장 많이 바뀌는 시점은 어느 분 바뀔 때죠? 대통령 바뀔 때죠. 대통령 임기 몇 년이에요? 그럼 5년마다 한 번씩 정도는 타당성 검토를 해줘야 되는 게 맞겠네. 그래서 5년마다 타당성 검토라는 걸 하겠다. 4번에 수립 단위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5년마다 한 번 정도 타당성 여부 재검토하겠다. 5번에 지위. 광역도시계획이 여기서 보세요.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때에는 이 기본계획은 뭐에 부합되어야 되겠네? 광역에 부합되어야죠. 그래서 광역도시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게 수립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6번에 이제 시도 시장군수가 기초조사할 때 국장이 정하는 내용이 있다면 방향 잡을 때 토양, 입지, 활용 가능성 같은 토지 적성 평가도 같이 좀 미리 좀 하고 재취약성을 해야 된다, 분석을 해야 된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것들은 해라 라고 추가시켜 놨어요. 그리고 오른쪽 가시면 자 이제 기본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 보고서 무슨 계획을 짜셔야지 이제 관리계획. 그러니까 얘가 스케치한 거면 여기다 색을 입히는 거는 뭘로 하는 거예요? 도시공간으로 하는 거예요. 스케치는 뼈대 그려놓은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옛날에 갤럭시 노트 선전할 때 어떤 사람이 막 달리기 한 다음에 동산 올라가서 딱 본 다음에 스마트폰에다가 그림 그려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나중에 뭘 딱 누르면 색깔 칠하는 거 입혀. 그럼 스케치한 거는 무슨 계획을 짠 거고? 기본계획. 거기다가 빨간 색깔, 파란 색깔, 도로 이렇게 색깔 칠하는 거 있죠. 그럼 뭘로 하는 거예요? 이제 관리계획으로 하는 거라고 구분 지면 돼요. 그럼 관리계획을 아까 구속력이 있어서 수립이란 표현도 쓰지만 안을 세웠다고 해서 입안이란 말을 쓰고 승인이란 말을 뭘로 쓴대요? 결정. 그래서 입안에서 결정한다 해서 1번이 입안 및 결정권자라고 절차 써 있죠. 그럼 이제 요거는 이제 세부적으로 입안권자 찾아가는 거는 저랑 1월 달에 하면 돼요. 이건 내용이 똑같은데 뭐만 하나 기억할 거냐면 공청회가 뭐로만 바뀌었다. 그래서 얘는 공람으로만 바뀌었다 해서 맨 밑에 기초조사 있고 뒤로 넘겨보세요. 거기 1번에 의견 청취 1번이 주민의견, 2번이 지방의 의견 두 개로 나눠졌죠. 그 주민의견에 14일 이상 뭐를 주라고 돼 있네? 공람. 공청회는 한 번 일시적으로 하고 끝내는 건데 공람은 그래도 한 15일 정도 이상, 15일 정도 기간 주고 와서 보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들과 관련 있으니 보여드리겠다는 거지. 나머지 이제 협의심의 결정 고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절차 써놓은 건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이걸 절차를 거쳤어요. 이 절차를 거쳐서 결정되는 내용들이 아까 용한테 뭐 하면?
객이면 뭘 한다고? 돌아버리지 그랬죠. 입 돌아갔네. 그래서 용계, 기도, 지, 입이라고 했잖아. 용이 뭐였지 아까? 용도 지역하고 용도 지구. 용도 구역, 기반시설, 도시개발, 정비, 지구대, 입지구제, 최소구역이잖아요. 요거 이제 책에도 오른쪽에 그려놓은 거예요. 오른쪽 페이지. 151페이지에 이 도시군관리계획 전체 체계라고 보이십니까? 용도지역은 아까 4구 21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전국 토지에 지정하면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행위제한도 하고 개별법에서도 따로 적용하는데 건필 용적률 규모 제한 등을 이걸로 해놓겠다. 그걸로 안 되면 용도 뭐를 만들어요? 지구. 얘는 고도지구면서 보호지구일 수도 있어요. 중복이 돼요. 얘는 필요에 따라 지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복이 동그라미다 돼 있죠. 중복이 된다.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되 얘네들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고도지구부터 특정 용도 제한지구까지 몇 개 있다고요? 9개. 그리고 이제 용도구역은 거기 제일 행위 제한이 강해요.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시가와 수산, 도시제한공구역 4개가 있었는데 하나를 더 만들었다고 그랬죠. 맨 밑에 가면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있죠. 이것도 용도구역 중에 하나인데 얘는 지정하고 나서 꼭 마지막에 계획을 짜라고 그래서 위에다 안 내놓고 밑에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기반시설 아까 7개의 시설 안에 몇 개 들어있다고 그랬죠? 53개 있었죠. 걔가 둘 이상에 걸치면 뭐라고 부르고요? 광역시설. 도시군관리 결정이 되면 뭐라 부르고? 도시군계 시설. 그럼 그거 설치하는 사업이 하나 있었고 바로 밑에 도시개발사업, 신도시개발사업, 단지 조성하는 시가지 조성사업, 구도시 정비하는 사업 3가지가 있어요. 주거환경 개선사업, 우리 동네에서 이루어지는 재개발사업하고 뭐 있어요? 재건축사업. 이 3가지가 이제 도시군계획 사업이다. 그리고 어떤 지역을 개발할 때 난개발할까봐 특정한 지구로 묶어서 단계적으로 계획하에 개발할 땅 무슨 구역? 지구단위계 구역.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이제 앞으로 하나씩 차근차근 간다라는 게 전체 체계고, 그럼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용도 뭐예요? 제일 먼저 용도? 지역. 그럼 뒤로 넘기면 용도 지역 나오겠네. 맞죠? 제가 순서대로 썼지 아무 생각 없이 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용도 지역이 이제 지정이 되면 어떤 제한이 있는 거냐? 그래서 우리 요거 그 있는 그 표박스 있는 거 보기 편하게 한 장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만든 거는. 이걸 넣으니까 옆으로 가서 칸이 안 나와서 제가 그냥 세로로 쓴 거고, 이거는 PPT는 옆으로도 좀 나오니까 옆으로 제가 쓴 건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럼 일단 여기 보세요. 맨 위에 맨 앞에 도간농자가 써 있을 거예요. 맞아요? 도시지역 앞에 주상공로 써 있죠. 주거지역이 아까 전 1준인데 1종하고 몇 종? 2종. 일반 주거는 1, 2, 3종. 근데 1종 전용 주거 땅에서는 건폐율이 얼마까지밖에? 50 최대. 용적률은 최대 시행령에서 100. 그럼 요 범위 내에서만 건물을 져야 되는데 준주거 지역 보면 70에 500이죠, 최대가. 그럼 어느 게 땅값이 비싸겠네. 그죠? 얘 용적률이 5배가 더 짓는 거잖아. 얘 2층 지면 얘 10층 짓잖아요. 그럼 당연히 얘가 땅값이 비싸겠지. 그럼 이건 내가 아이씨 그냥 난 준주거로 쓸래 이게 아니라 국가가 정해놓은 용도로 쓰다가 부족하면 용도 지역을 변경하고 하는 거는 도시관리계획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되면 용도 지역을 바꿀 수 있는 계획을 짤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박원순 시장은 그런 분은 아니잖아.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용도를 바꿀거나 그럴 사람은 아니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걸 또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렴한 사람이 행정기관의 장이 돼야 되고, 계획을 수립하는 사람이 특정 계층하고 어떤 기업과 비리가 나면 어떤 기업이 임야를 샀는데 거기를 개발에 풀어주고 이러면 안 되지. 그러다 걸려가지고 비리 걸려서 맨날 나오는 것들이 행정기관 장들이 그래서 하는 거예요. 왜 계획을 저분들이 짜니까. 그래서 거기 박스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거는 앞으로 뭘 할 거냐. 일단 21개 용도를 저랑 외울 거예요. 외운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도 외워야 돼요. 용어 정의도 외워야 되는 거야. 근데 다 외울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제가 정하는 것만 꼭 좀 기억하셔야 하는 것들만 외우고 시험장 가서 푸는 거예요. 얘가 나오면 어떤 스타일이냐면 오지선다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을 5개 써놓은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용적률을 다 연결해 놓고 얘를 200인데 200을 150을 해놨어. 틀린 거죠. 그거 고르는 거야 이거. 그게 문제야.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건폐율 용적률을 외우는 게 아니라 용도지역 21개를 외워야죠. 그래서 저는 나중에 도간농자, 주상공록, 전입준, 중일류군, 전입준, 보생자, 보생계 1, 2, 3에서 용도지역 외울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지. 도간농자, 주상공록, 전일준, 중일류군, 전일준, 보생자, 보생계
1, 2, 1, 2, 3 해서 21개예요. 무슨 말이냐면 연습 한번 해볼까? 도, 관, 농, 자. 도시적은 주, 상, 공, 노. 주거적이 전, 일, 준, 중, 일, 유, 근, 전, 일, 준, 보, 생, 자. 얘가 보, 생, 개, 1, 2, 1, 2, 3. 이 용도지역이에요. 저놈이야. 이 됐어요? 아, 저걸 이제 쓴 건데 건피율이 5, 5, 6, 6, 5, 7, 9, 8, 8, 7, 7, 7, 7 나머지 20 기획관리 40 이렇게 외울 거라고. 근데 지금은 그걸 외우는 시점이 아니에요. 외워봤자 의미도 없어. 내일도 못 가. 그 전에 21개 용도지역 정의가 이런 거구나라는 개념을 읽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셨죠? 이럴 때 가면 저랑 외우기 시작할 건데 개념 없는 사람들도 여기 껴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부터 이 소리가 나오면 자기 머리가 이해가 안 되고 있다는 걸 광고하는 거예요. 옆 사람들한테. 왜? 나 못 알아듣겠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은 그때 가서 이것도 모르냐. 왜 이렇게 해야지. 이 정도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이제 앞서 달렸으니까. 그래서 먼저 하는 거고. 그러면 거기 맨 앞에 보면 지역 세분 다음에 건폐율 최대한도, 용적률 최대한도 써 있죠.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주거지역 중에 일종 전용은 단독주택 중심으로 지어라. 그럼 만약에 여기 갔더니 단독만 막 있어요. 그럼 쟤는 일종 전용 주거일 확률이 되게 높은 거예요. 나는 정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갔더니 4층짜리만 쭉 있어요. 건물이 단독 다세대가. 그럼 일종 일반 주거일 확률이 높아요. 일종 일반 주거는 거기 몇 층 이하로 지라고? 4층 이하의 저층 중심이니까. 그러면 보자마자 여기 일종 일반 주거 같은데 아파트가 25층짜리가 있어요. 여기 층수 제한이 없는 거죠. 그럼 여기 3종 일반 주거이겠다 이렇게 가는 거야. 거기 2종 일반은 중층이라 7층에서 12층인데 3종 일반은 층고가 제한이 없어요. 그러면 20층, 25층, 30층짜리 아파트 있는 지역은 3종 일반 주거겠구나라는 개념이 되는 거지. 왜? 용어 정의를 아니까. 됐고 이 용도 지역으로 안 돼서 아까 만들었던 게 용도 뭐였었어요? 지구. 그럼 거기 153페이지 가보세요. 용도지구 지정 목적 행위자. 이것도 도시공간계획을 지정하는 건데 1번부터 9번까지가 있고 10번은 아까 대통령 영의장관 현재 없다고 그랬죠. 그럼 몇 개 용도지구가 나오는 거예요? 9개 용도지구가 나오는 건데 자 여기다 볼까? 자 기존의 용도지역이 이 판때기에 있어요. 있었는데 여기다가 야 여기는 김포공항 있어. 용도 뭐 지구 중에 무슨 지구? 김포공항. 높이 제한해야 되잖아요. 고도지구 제한됐잖아. 이 언니 오빠들 진짜 아까 했던 거야. 아까 김포공항 주변은 상업지역에도 내리라고 그랬잖아요. 항공기 이착륙에 걸림돌이 되는 거 제한해야 되니까 고도지구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시골인데 여기 좀 개발 좀 했쓰고 싶어. 그러면 개발진흥지구 좀 하면 돼. 그리고 시골인데 사람들이 난잡하게 막 몰려 사니까 여기만 살아라 해서 개발 좀 허용해 주는 게 취락지구예요. 그럼 개발진흥지구나 취락지구 같은 거 지정되면 좋은 거라 나쁜 거다? 좋은 거다. 6번하고 7번이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죠. 걔네들 같은 경우에 취락 정비 하나는 개발 좋은 거라고. 행위자 완화되는 지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경관은 경관 훼손하지 마라. 높이 제한하겠다. 고도지구 높이 제한하겠다. 방화지구니까 주요 구조부 내화 구조로 강화하겠다. 뭐 이런 거예요. 기존에 있던 지역의 행위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해서 규제하려고 만든 거 용도 뭐예요? 지구. 그래서 9개 있는 용도 지구가 있다라는 걸 여러 번 읽으시면서 세분되는 게 5개가 있어요. 1번부터 한 번만 읽어볼게요. 저랑. 경관지구. 따라해보세요.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 용도 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 그래서 이걸 경방보치계 복덕방고라고 그래요. 뭐라는 거야 또. 경방보치계 복덕방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복덕방. 복특방고. 그래서 이 5가지는 세분이 또 되고 세분이 돼요. 네, 복합용도랑 특정개발진흥지구랑 방화지구랑 고도지구는 세분이 안 돼요. 그럼 몇 개는 세분이 되는 거네? 5개. 뒤로 넘기면 한 장 넘기면 세분되는 게 5개 써 있을 거예요. 여기면은 시행령상 용도지구 세분에 있다라고 해서 박스에 경관지구는 거기 자연경관, 시가지경관,
특화 경과 이렇게 써 있죠. 이걸 자시특위라고 그래요. 그리고 방제지구는 시가지 방제, 도심지 내 방제, 자연 방제. 얼마 전에 우면산 무너졌었죠, 한번. 그 시가지 방제로 만들어진 거예요. 자연 방제는 저 해안변의 비탈기 같은데. 보호지구는 역사, 문화, 환경 보호, 중요시설물 보호, 생태계 보호에서 역중생 그러고요. 방제지구는 시가지 방제, 자연 방제잖아요. 그래서 시방자, 시가지 방제, 자연 방제. 보호지구는 역중생. 칠학지구는 자연 칠학, 집단 칠학 되어 있는데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지정하는 거를 집단 칠학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다 자연 칠학이라고 해버려요. 개발진흥지구는 아파트 짓고 싶다, 주거 개발. 공장이나 창고 짓고 싶다, 산업 유통 개발. 관광지, 휴양지 만들겠다, 관광 휴양 개발. 그거 중에 두 가지 넣겠다, 복합 개발. 그거 외에 별도의 특이한 거 넣겠다, 특정 개발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얘 5개는 세분이 된 거죠. 그럼 얘네들 중에서 4개 쓴 다음에 여기 있는 거 하나 집어넣고 세분 안 되는 거 골라라 이런 문제 나와요. 그래서 경방부칙에 복덕방고 이렇게 기억하면 돼. 그럼 다음 중 세분 안 되는 거 골라라 했는데 고도지구 보이면 답이 고도지구인 이 세분이 안 되니까. 제 말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정의 한번 읽어두고 세분되는 거 한번 읽어둔 다음에 제가 시험에서 잘 나오는 거 요거니까 저랑 같이 읽읍시다라고 하면은 그때 외우면 되는 거니까 현재 몇 개 총 용도지구 몇 개? 9개. 세분되는 거 몇 개? 5개. 안 되는 거 4개죠. 세분되는 거 한번 읽어둔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됐죠? 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용도구역이라고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이 일단 나오고 시가와 조정구역 나오고 2번에 뒤넘기면 3번에 수산점 보호구역 4번에 도시제한공구역 4개 나오죠. 얘네들은 이제 규제가 되게 센데 시험 문제 용도구역은 잘 안 나와요. 2년에 한 번, 뭐 3년에 한 번꼴로 나와요. 그럼 얘를 죽어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용도지구를 봐야 돼? 용도지구는 매년 나와요. 그럼 결론은 무슨 지구는 좀 많이 보고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제가 수업 시간에 이것만 밑줄 칠 테니까 이것만 외우세요 하면 걔만 하면 돼.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읽어두는 거고. 제 말 이해되셨죠? 근데 용도구역 중에 유일하게 입지기재 최소구역이 새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4번에 입지기재 최소구역이 시험에 제일 잘 나오겠지. 그죠? 그럼 이제 저는 입지기재 최소구역 설명을 많이 하겠죠. 그럼 다음 주에 얘를 이어서 하겠다 그 뜻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네. 공부를 할 때 내가 해야 되는 게 있고 안 해도 되는 거 있으면 일단 버리고 읽어보고 버리시면 되고 꼭 나오는 거는 좀 자주 보고 이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양이 많아져 공법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다음 시간에 거기 4번에 입지기재 최소구역부터 할 테니까 예습하지 마시랬어요. 네. 공법은 복습하는 거니까 오늘 했던 거 읽어만 보시고 외우려고도 하지 마세요. 민법하고 개론 보시는 거예요. 아셨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